1930년 대공황, 모든 은행이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1년 동안 일반 시민들 90%는 자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상위 1% 부자들은 자산이 3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걸 잃었는데 누군가는 같은 시기에 인생 최대의 부를 쌓았던 겁니다. 대공황과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상위 1% 부자들이 자산을 불리기 위해 돈의 흐름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했을까요? 오늘 그 단순한 원리를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상위 1%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돈의 흐름을 읽으려면 먼저 돈의 실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돈이란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는 화폐나 은행 계좌의 숫자를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 자산, 내 돈, 확실한 실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 그 숫자는 내가 일해서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환 증명서에 가깝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돈은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이자 재와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이 정도 재화는 이 정도 숫자나 화폐와 바꾸자 라고 우리 이렇게 합의하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약속, 즉 가격에 대한 합의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엔비디아 시가총액 수천억 달러가 하루 만에 증발했다는 뉴스처럼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기업의 미래의 가치에 더 이상 높게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 가치를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는 다수의 집단적 믿음이 가격을 내리게 한 겁니다. 결국 재화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다수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재화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중요한 건 이 합의가 이성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감정을 따라 움직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것을 투자심리 4단계라고 부릅니다. 이 감정은 4단계로 희망에서 영광, 불안, 공포 순으로 움직이며 이 4단계의 감정이 돌 때마다 돈도 함께 움직이고 그때마다 돈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투자심리 4단계의 상위 1% 부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투자심리 4단계에서 시장은 희망에서 시작합니다. 저금리와 유동성 폭발로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돈이 시장에 풍부하게 풀리게 됩니다. 시장에 풍부한 돈은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자산들의 가격을 높여줍니다. 이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자산이든 미래에 오를 거라는 확신을 품습니다. 이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집단적 믿음이 형성되어 폭발하는 순간 시장에 드디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그리고 각종 고위험 자산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 시기에 조금씩 벌면서 돈이 돈을 버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게 되고 이제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뉴스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외치고 SNS나 대화에서 나 얼마 벌었다 라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연일 희망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상위 1% 부자들은 이제 드디어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일반 사람들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도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라고 말했듯이 희망 속에 서서히 그 희망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더 달려드는 동안 자산을 안전하게 분산하고 현금 비중을 서서히 높여갑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같은 시장 안에 있지만 일반인은 수익을 추구하고 부자는 생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잃는 사람과의 첫 번째 갈림길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광입니다. 이제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뉴스마다 연일 신고가 갱신이 등장하고 주식과 부동산은 하루가 다르게 오릅니다. 주변 지인들도 코인으로 몇 배를 벌었고 옆자리 동료 또한 주식으로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이제 너도 나도 그때 들어가길 잘했다고 서로들 안위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번엔 다르다 라고 말하며 투자했던 자신을 만족하고 있거나 투자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너도 나도 벌고 있는 현실을 보며 호모를 느끼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 시기에 눈앞에 닿을 듯한 성공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조정이 와도 보지 못하고 이번 상승은 영원할 것처럼 위험한 맹신으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빚을 내고 레버리지를 올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반면 상위 1% 부자들은 이때 과열된 시장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차트가 최고점을 찍고 언론이 낙관을 외칠 때 그들은 이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식기 시작하기 전부터 뜨거운 이 시기에 수익을 확정짓고 자산을 다시 현금화하여 본격적으로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갑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파티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이미 파티를 다 즐기고 출구 쪽에 서 있습니다. 각 파티의 다음 단계는 불안입니다. 과열된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열기가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뉴스에서는 작은 조정이라고 말하며 시작됩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늘 있는 조정이고 다시 오를 거라고 확신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며 선택을 미루며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경기 둔화라는 단어가 들려오고 기업 실적이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는 너무 넘쳐나는 돈의 유동성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그동안 뜨겁게 오르던 그래프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잠깐의 조정일 뿐이야. 지금 팔면 손해야.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오른다. 불안은 커지지만 행동은 멈춥니다. 이 시기에 일반 투자자들은 고점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팔면 손해고 사자니 두렵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반면 상위 1% 부자들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이 불안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유동성이 꺼져가는 전조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멈추고 고평가된 자산을 다 정리하여 현금 비중을 늘리고 방어적 태세에 돌입합니다. 이제 그들은 조용히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차분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에서는 부자나 일반 사람들 모두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그게 더 시장에 불린 돈의 유동성을 느리게 만듭니다. 느려진 돈의 유동성은 이제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자산이 붉게 물드는 공포의 시기입니다. 마침내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프는 연일 하락하고 주식은 반토막, 코인은 휴지조각, 부동산도 거래가 끊깁니다. 뉴스는 매일 위기를 외칩니다. 경제 붕괴, 신용 경색, 역대 최대 폭락.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 끝이야. 사람들은 더 이상 손실은 피하고자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투자는 위험하다고 느끼고 저축이 최고 안전하다고 믿으며 화폐, 금으로 몰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바로 이때가 기회란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정점에 달했을 때 그 순간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그들은 여태 비축한 현금을 꺼내듭니다. 그동안 모두가 버리고 간 자산을 누구보다 싸게 사들입니다. 부자들에게 공포는 공포가 아니라 미래 초대장입니다. 매번 이 시기에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3배 그 이상으로 돈을 불리게 됩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돈이 어떻게 감정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지 여러분은 알게 됐습니다. 희망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탐욕에 눈이 멀고 공포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가장 싼 기회를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은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희망의 순간에 욕심을 내고 공포의 순간에 현금을 움켜줍니다. 감정 패턴에 따라 반응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희망이 넘칠 때 현금을 쥐고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자산을 삽니다. 그들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미리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정을 이긴 사람만이 그 시장 위에 설 수 있습니다. 1% 부자의 전략은 어떤 주식이 많이 오를지 어떤 세력들이 주식을 올릴지 아는 정보력이 아닙니다. 대응입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누군가는 반대로 움직이고 누군가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 대응의 차이가 부의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돈을 번 1% 부자들은 이제 무엇을 샀을까요? 그렇게 번 돈으로 어떤 것을 만들까요? 첫째는 농지와 금입니다. 농지는 대공황 때조차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잃어도 먹고 살아야 하는 땅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지는 연간 10%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화가 흔들리고 신용이 무너질 때 금은 대부분 인류가 신뢰하는 집단적 가치입니다. 부자들은 화폐를 믿지 않습니다. 세계 평균 인플레이션은 4.2%로 그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화폐는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술품과 기업의 지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 미술 경매장은 오히려 붐볐습니다. 부자들은 예술품이 경제 위기와 관련 없는 안정적인 자산임을 알고 있습니다. 몇 억씩 호가하는 예술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비싸집니다. 앞서 말했던 기업의 지분 또한 패닉장에서 좋은 기업을 헐값에 인수합니다. 마지막은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수 비지워터는 미국의 비상장 회사입니다. 대형 농업회사들 또한 가족이 지분을 100% 소유한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필품은 경제 위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고 그들만의 자산을 구축해 갑니다. 여러분, 대공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감정의 흐름을 읽고 남들과 다른 대응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대응에 따라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회를 잃지만
준비된 사람은 그 공포 속에서 미래를 삽니다. 여러분은 공포에 반응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공포에 준비된 쪽입니까? 역사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 속에서도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온다면 당신이라면 어떤 자산을 사실 건가요?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진짜 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는 자세입니다.